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뇌 한번 채워볼까요? 아유, 채웁시다. 출발합니다. 내 뇌를 부탁해. 자, 뇌를 아주 그냥 싹 비우고 오셨습니다. 오윤혜 석학님 어서 오십시오. 네, 2주 만에 왔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머리를 또 염색을 했군요. 옴브레 스타일로. 옴브레. 예, 옴브레 뭐예요? 이게 옴브레 스타일이에요. 그 옴브레가 뭐야? 이 스타일이 옴브레라고. 아니, 그 컬러가 옴브레가- 이 어? 사이사이에 어. 이렇게 딱 보면 얇은 브릿지들이 브릿지지.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옴브레 스타일. 옴브레. 네. 옴브레가 뭐야? 또 시작이야.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 이 아니라. 스타일 이름이 옴브레라고. 아니 어. 그 뜻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 나도. 아, 그건 몰라. 아, 뭐, 어디서 보고 한 거예요? 아, 미용실 가서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냥 어울리는 걸로 해달라. 네. 요즘 다른 방송 많이 가면은 네네. 저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식인들, 고위층들, 네. 석학분들이 네. 왜 이렇게 매부쇼를 많이 들어요? 아, 미쳤나봐. 그건 맞습니다. 네. 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면 누구 혹시 있을까요? 어디 무슨 정치학 교수, 정책 교수들. 방송통신위원장인가? 아무튼 뭐 어. 그런 사람들, 어. 어디 방송통신. PD, 작가, 네.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 네, 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아니 그분들은 내가 얼마나 불편할 거야. 어. 나처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근데 아마 너 보면서 더 네. 우월감을 느낄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그래 다 물어보는 게 진짜 몰라요? 어. 연기 아니에요? 연기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빠야 돼, 좋아야 돼. 나 진짜 좀 짜증나. 짜증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딱 그냥 알맹이만 떠서 주는 분입니다. 김필영 철학 딜리버리님. 예, 썬킴의 테타 땜빵 김필영입니다. 아니에요. 아,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오늘 사실은 월요일 날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었는데 네. 뭐 썬킴 쌤이 바꿔달라 그렇다고 목요일로 바꾸라 그래서 그럼 우리 목요일로 정착해 주세요. 아니, 뭐 그렇게 투덜투덜. 어쨌든 땜빵이지만. 아니 뭐 네. 철학 얘기만 고고한 얘기 많이 하더니 자기 일상이 되니까 또 투덜투덜 대시네. 내신 게 많으신가 보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효자군요. 아닙니다. 효자야. 아유, 참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 나는. 아, 네. 병원 모실 간 적이 거의 없죠. 한 번도 없죠. 그럼 두 분은 서로 손잡고 다니시죠? 건강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야, 얼마나 아픈데 지금. 왜 오빠 때문에요? 아, 몰라. 그만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 뇌를 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첫 매부쇼 방송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언어의 한계가 내 세상의 야, 한계다. 그걸 기억하시네. 네, 네. 그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네. 이제 철학 얘기는 그때 안 했죠. 예. 네,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네. 사실 전공자도 아니고 해서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가볍게 하면 비트겐슈타인의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언어 철학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다뤄야 돼. 제일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언어 어. 철학이 어렵죠. 미체보다 어려워요? 다르죠. 어려운 내용이 좀 다르죠. 이제 논리학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죠. 네. 네. 해보시죠. 그럼 쉽게 한번 갑니다. 쉽게 해야죠. 네. 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언어 철학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네. 네. 사실 고대, 중세, 근대에도 사실은 모든 학문이 철학이었어요. 사실 그거는 그 당시 정확히 말하면 철학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학문이 분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그 학문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에 관한 탐구는 생물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이 담당을 하고 예전에 인간의 영혼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는 이제 심리학이 담당을 하고 정치나 이런 것들은 정치학이니 사회학이니 이런 것들이 담당하게 된 네. 거예요. 아, 세분화됐습니다. 세분화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철학자들이 하던 일을 과학자나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가 되니까 철학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 아, 이 골치 아파. 이거 제일 골치 아파. 시장을 다 뺏긴 거예요. 이제 일자리로. 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블루오션 시장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네, 언어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언어 철학인데요. 음. 자, 언어 철학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많은 철학적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낀 가짜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현 시대로 끌어당기면 정용식 항상 하는 거 여성 혐오 그런 거구나. 맞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여성 가요. 혐오 형이 이거 단어를 우리가 잘못 우리가 무슨 번역했다고 형이 그러니까 주장했잖아. 여성 혐오는 이제 사실 뭐 그 미소진인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제 그거가 이제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갖고 쓸데없는 논란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이거 항상 네.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죠? 조금 다르긴 한데. 예. 다르대요. 좀 들어봐.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뭐 거창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아 말장난. 비트겐슈타인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데 이미지 하나 사진 하나. 네. 저희 그 띄울 수 있는 능력 되죠. 네. 보란 듯이 네. 띄워드립니다. 저 뭐예요? 오스트리아에서는 파리를 저렇게 잡는다 그래요. 저 병 안에다가 이제 꿀을 넣으면 파리가 이제 꿀 먹으러 들어갔다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난 음란마귀가 예. 있나 봐. 물론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음란마귀는 왜 음란마귀죠? 난 꿀통으로 안 보이더라고. 무슨 통으로 무슨 통이었어요? 아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석학님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아. 꿀 말고 이제 그럼 다른 남자인지 통으로 여자인지만 보여줘요. 알려줘요. 여자지. 아, 다른 통입니다. 아무튼 네.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저렇게 들어가서 꿀맛을 보면은 못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한번 꿀맛을 보면 네. 파리가 저기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들이 저런 신사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언허유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철학자라는 거예요. 아. 말만 뻔질하다 이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말장난만 하고 있다는 말장난만 거예요. 한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언어가 사실은 너무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상 언어가. 네. 그 일상 언어의 구조가 그 말하자면 문법적 구조와 그 말하자면 이 세계의 논리적 구조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 구조가 예. 그래서 언어를 기호화해서 논리적 언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기호화 된 거잖아요. 그렇니까. 그거를 논리적 기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논리 언어 철학자 책을 보면 네. 다 그냥 논리학이에요. 다 기호밖에 없어.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논리학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언어 철학자들의 입장인데요. 이 기호를 다시 기호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미가 훨씬 더 불분명해지는 게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언어를 다시 이제 나라는 건 또 어떤 기호로 만들고 너를 또 어떤 기호로 만들어 사랑한다는 기호를 또 다시 만들게 되면 네. A B, C 이렇게 이제 얘기하자는 건데. 그럼 너무 단순하대. 디지털하대. 너무 맞지? 복잡하고 번거롭지. 1과 2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어. 있는데 그걸 다 생략시키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오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이분법적 사고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아이 서울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언어 철학자인데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에 이제 청소년 기기 때는 이제 기계와 공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공학을 하려면 수학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 언어 철학자들이 네네네. 수학이나 논리학 이런 쪽에 공부한 네네네.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 계산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뭐냐면 수학이 도대체 뭘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수학이 도대체 뭘까? 수학이 뭐냐는 그 이론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라고 하는 독일의 수리 철학자를 찾아갑니다. 네. 자, 그래서 프레게는 뭐냐면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학을 논리학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 네. 왜냐하면 프레게가 보기에 수학은 확실한 학문이 아닌 거예요. 논리학이 확실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 프레게가 이렇게 비트겐슈타인 보니까 애가 좀 또라이거든. 약간 좀 똘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넌 저기 나한테 배우면 안 되고 저 영국의 러셀을 찾아가라. 그래서 러셀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러셀은 지금 그 프레게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말하자면 프레게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러셀이 했던 작업은 뭐냐면 프레게는 수학을 논리학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고 네. 러셀은 언어를 논리학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언어 철학자의 아마 시초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러셀로부터 언어 철학을 공부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터져요. 예.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오스트리아군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뭐야? 저는 그때 어디에서 무슨 일이 기억이 안 있었죠? 나요. 최욱 씨 기억나시나요?
군대에 가가지고 군복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봐봐 나랑 비슷해. 아침에 잘 일어났지 아마. 예. 기상 나팔로. 네. 아주 뭐 거기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맞아. 그래요? 예, 뭐 퇴각 명령을 해도 퇴각도 안 해. 안 해, 안 해. 비트겐슈타인이. 예. 동맹해라. 그래서 왜냐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죽음과 이제 대면하고 싶었던 거야. 오. 그럴 수 있잖아요. 어.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했는데 네. 왜냐면 비트겐슈타인이 형이 4명 있는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전부 극단적 자살을 해요. 극단적 선택을 해요. 선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야.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자살 충동 네. 이런 어떤 공포에 시달렸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전장터에서 계속 글을 썼는데요. 뭐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도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쓴 책이 논리 철학 논고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자, 논리 철학 논고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철학 네. 이야기예요. 네. 예. 자, 언어가 언어가 세계를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언어가 네. 세계를 그림처럼. 그림처럼. 어, 맞지. 맞아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죠. 어. 예,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어와 세계가 일대응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어. 이해됐죠? 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는 여러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예, 책상에 물병이 있다는 사태도 있고 네. 오윤혜 씨가 내 옆에 앉아 있다라는 사태가 지금 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응하는 명제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책상 위에 물이 있다는 명제는 참이죠. 네. 참. 예. 오윤혜는 예쁘다라는 명제는 거짓이죠. 참이에요. 참이었어요? 완전 참이죠. 아, 참이죠. 거짓 네. 아니에요. 완전 참이죠. 네. 예. 그 증명할 수 없으면 아닙니까? 네. 여튼 참인데. 오늘 참인데 그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사태와 일치하는 명제는 참이고 일치하지 않는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네. 자,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계에 관한 모든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 거짓.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사태와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거짓.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논리학에는 아주 근본적인 법칙이 2개가 있어요. 뭐요? 하나는 동일률. 동일? 동일률. A는 A다. 똑같다. 오윤회는 오윤회다. 이거 틀릴 수 없잖아. 네. 네. 예,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모순율이라는 게 있어요. 모순율. 예, 네. 모순율은 A는 not A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책상에 물이 있다는 명제와 책상에 물이 없다는 명제는 같을 동시에 수가 참일 없다.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상에 물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책상에는 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네. 그 사람은 모순율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도라이죠. 아, 도라이죠. 네. 그래서 자기 논리가 일관적이지 않으면 모순율을 위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상민 장관 어깨를 두들기면서 예, 막연하게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 네. 자, 그건 책상에 물이 있다라고만 하면서 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순율을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 도라이 발언은 이제 좀 캔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걸 드리면 잃어버리니까 그거는 제가 캔슬합니다. 네. 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네. 예, 이준석 잘랐죠. 나경원 망신줘서 내쫓았죠. 네. 그리고 철수는 철수할까요? 안 철수할까요? 저 이번에도 철수하면 진짜 강제 철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도. 네, 철수 그래도 이제 근데-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나더라고. 철수할 것 같아요, 왠지. 나도. 저도 네. 철수하는데 500원 겁니다. 네. 예. 자, 그런 경우가 모순율을 위배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공정을 외치면서 공정하지 않은 모습 보인다. 그렇죠. 이건 모순율 위배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처럼 모순율을 위배했을 때 빠져나가는 전략이 있어요. 뭐요? 전략이 있어. 이 당연히 뭐야? 있죠. 세상에 전략 없는 게 없죠. 이거 없는데. 자신이 한 말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언어 용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이론이에요. 자, 언어 용도 이론이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탈리아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탈리아 사람이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목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간지럽나?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하면서 표현인가 이렇게 보다. 말하는 그래서 저게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조롱하는 의미라 그래요. 아, 그래. 조롱, 조소, 의문을 표현하는 의미라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영화 대부 잘 보시면 대부 그 말론브라도 멋있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딱 이렇게 그게 이 조소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요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까 우리 철학자님이 네. 오윤혜 씨 참 예쁘죠. 네. 이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지를 네, 시켜. 오윤혜 씨 예쁘죠. 아. 네. 근데요. 네. 그래서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두고 앞에 했던 말의 맥락과 나중에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고 우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UA적은 이란이다라고 네. 말을 했죠. 네. 그리고 뒤에 가서는 UA적은 이란이다가 아니래. 예. 왜냐하면 UA적은 하고 잠깐 끊었다가 이란이다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거는 김병민 작품이에요. 대통령실 작품은 아니고. 그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네. 네, 그거는 김병민 아니 이게 작품입니다. 딱 여기 네. 맞는 사례가 그 김병민 작품이에요. 네, 한 템포 쉬면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김병민. 네. 네. 자, 그 말은 뭐냐면 논리학에서 이 책상에 물이 있다는 주장과 책상에 물이 없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논리학이죠. 네, 근데 왜냐하면 논리학은 2,50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네. 예,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만든 거야. 예,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논리학이라는 게 바뀔 수가 없잖아. A가 A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 바뀔 수가 없어. 틀릴 수가 없지. 네. 그래서 논리학은 그 이후에 뭐 명제 논리학, 수로 논리학, 시제 논리학, 양상 논리에서 논리학의 이제 여러 논리학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확장은 되었지만 네. 바뀌진 않아. 그렇지. 논리학은 종류는 많아지겠지만 네, 바뀌지는 않아. 바뀌지는 않아. 그렇지. 바뀔 수가 없지. 바뀔 수 없지. A가 A라는데 어떻게 바뀌어? 자, 그런데 김ben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바꿔요? 2,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바뀌었던 논리학. 공인류를 바꿔버린 거야. 그게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전략? 기적의 논리학. 기적의 논리예요. 그게 또 통했습니까? 안 통했지. 그죠? 안 통했죠? 네. 기적의 논리학.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말이라는 게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죠.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근데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죠. 네. 사람의 말을.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거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 사람의 브레인이라는 거는 네. 한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떤지, 어떤 맥락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발달한 게 인간의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육감. 뭐 육감이라도 해도 좋고 네. 그 느낌이 있잖아. 네, 느낌 그럼요. 알잖아. 알죠. 저 사람이 근데 나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이제 느낌 우리 알잖아. 저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 가능성이 좀 적긴 할 텐데 예를 들어 뭐 관념어들 있잖아요. 뭐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네. 누구에겐가는 섹스를 의미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대를 되게 존중일 위하면서 수도 있고. 존중일 수도 있고 나의 희생일 수도 있고 네. 혹은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게 또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런 논리학으로 만약에 언어 논리학을 이렇게 차용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지저분한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네. 철학적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시간이 뭐예요? 시간. 지금 몇 시야? 3시 32분. 그러니까 시간은 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난 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물어보면 몰라. 그렇지. 그거 모르는 거라는 거야. 그런 개념어들을 정확히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사랑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의미에 따른 기호들이 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개념화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시간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 꼭 그러니까 정의만. 그래서 쓸데없는 철학적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이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거 걸어. 언어 철학자들은 아. 그래서 모든 철학적 문제들이 헛소리라는 거야. 뭐 사랑이 뭐니, 신이 뭐니, 영혼이 있니 없니 다 헛소리라는 거야. 왜?
신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길어. 네네.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 주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주어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어. 네. 홍길동은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 했을 때 음. 홍길동이 존재하나? 안 존재해. 그래요? 그런데 홍길동은이라고 해야 얘기하면 거기에 존재론이 들어간다는 거야. 네. 이게 또 다른 얘기야. 네네. 어쨌든 이제 언어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ben민 씨가 네. 어떻게 이게 UA적은 UA 이제 이란. 이란이다가 그게 그 말이 아니라고 왜 우길 수 있을까요? 그걸 믿는 맥락? 그걸 믿는 개돼지도 있으니 그걸 믿는 개돼지들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해도 이제 믿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제 50억을 먹어도 무죄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뉴스를 많이 보고 오셨나봐. 사이뉴스를 보고 철학을 분석하셨어. 야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오셨어 오늘. 철학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뉴스에 철학을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늘은 네. 사실은 내가 오늘 철학 준비를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 작가님이 기사를 계속 보내주더라고. 진짜. 그만 쟤 좀 때문에 조장했네. 오염됐어. 조장했네. 아우.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담백하게 어떻다. 음. 언어 철학은 다 아니다. 속지 마라. 아니 이제 언어를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명료하게 해야 된다. 된다. 명료하게라는 게 논리적 어떻게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해야 네. 철학적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언어가 아까 계속 정희 씨가 지적했지만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이 모든 현상을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논리적 세계고 논리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 말자. 왜냐면 오해 생기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자. 그렇죠. 수학, 과학, 논리학은 말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 세계로 말할 수 있는 건 말하고 네. 철학, 종교, 윤리, 형이상학 이건 말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네. 말할 수 있는 건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라. 존재 하나 말하기 애매한 건요. 하지 마요. 예? 존재는 분명히 하는데 예. 말은 아직 정확한 언어 못 찾았어. 하지 마.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아. 그럼 세상이 너무 단순해지잖아. 그이 사람들 주장인 거예요. 예, 그래야 세상을 명료하게 본다는 거예요. 명료하긴 하겠지만 너무 단순하고 좁게 살아가게 되지. 명료한 것도 안 맞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세상에 뭐 다 하나하나가 다 분절돼 있으면 그게 명료할 수 있지만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렇긴 하지. 근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는데 얘는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전체를 다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니까 명료한 것도 아닌 거죠. 그건. 그러네. 그러니까 논리적 세계로 만들자는 거예요. 예, 논리적 세계가 아닌 거는 말하지 말자는 거야. 근데 사랑만큼은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닌 거에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네, 특히 몸으로 해? 여자들은 네. 남자를 믿을 때 그 남자의 입을 보지 말고 그 남자의 행동과 지갑을 보라고 했거든요. 지갑을 또 볼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가,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가를 얼마나 판단해야지. 쓰는가. 입으로 팽나 사랑한다, 윤혜야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 그럼 돈을 진짜 많이 써.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겠지. 시간하고 돈 쓰면. 그럼요. 맞지?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쵸? 시간하고 돈 다 쓰고 딴 데 가서 또 시간하고 돈 또 다른 여자 또 쓰고 다 그렇게 써.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 거지. 그 아 남자는 그거는 동시에. 동시에 많은 여자. 자신심이야. 그치. 야 이거 일리 있네. 착하네. 일리 있어. 나 착해요? 그 정도로 남자는 그렇게 판단하더라. 사랑은. 그렇게 느끼고. 이제 뭐 슬슬 정리할게요. 네. 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들을 꿀통에 빠진 파리로 비유를 했죠. 네. 파리의 달콤한 꿀맛을 한번 보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철학자들은 언어 유희에 한번 빠지면 자신들의 그 말하자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언어 유희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네. 일상 언어를 논리적 언어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건 논리학이에요. 네. 논리적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그건 이제 다른 모르겠지만 문제고. 예. 갑자기 자. 한 철학자분이 생각납니다. 누구요? 김갑수님. 언어 유희 세계에 빠져 계신 것 같던데. 아 그래? 네. 왜? 요즘 방송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자기 거기 나르시시즘? 약간 그런 게 빠져 있는 나르시시즘.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 네. 책도 많이 읽으시니까. 아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아니 멋있다. 아, 멋진 멋있다? 말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분도 너랑 한번 만나고 싶어 하던데 잘해봐. 돈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야. 제가 살을 뺐다
봤더니 자기는 살집 있는 여자가 좋다고. 그 저한테 살 빼서 너무 실망스럽다 하시더라고요. 범죄 아니야? 그 양반? 아, 왜 범죄야? 아니야, 좋았어? 그럼 잘해봐. 나도 살찐 여자 좋아해. 봐봐, 여기도 살집 있는 여자를 은근히 좋아하는 거야. 살 빼고 제가 잃은 게 많아요. 오늘 장르가 뭐야? 야, 살 빼고 그런 파리들 다 날려보낸 거야. 잘 됐다. 안 날라갔지. 굴통에 한번 빠져버려. 어쨌든 그리고 아마 뭐 언어기에.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아마 좀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라는 거가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애매한 거 우리가 그냥 대충 넘기는 게 많은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 좀 해라. 뭐 그런 그렇게 얘기가- 말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런 예. 의미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정치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 정치인들도 사실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뭐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 준비하세요 요즘에? 약간 이거 이것도 우리 작가님이 보는 잠깐 제가 너무 빠져 있어. 바람 넣네. 쟤는 진짜 문제야. 쟤 진짜 문제예요. 하루 종일 정치. 네. 아니 커뮤니티에 내 욕 올라올 수 있지. 나는 뭐 어떻게 다 보겠어 내 욕을. 그 캡처해서 다 보내죠. 이거 올라왔다 꼭 봐야 된다고. 전부 다 내 욕이야. 야 그만해라. 아니 뭘 그만하냐고. 다른 데 커뮤니티에 또 올리고. 영리하네. 나 죽이려고. 영리해. 지가 올리는 건 아니야 혹시? 내가 볼 땐 지가 올린 건데 반응이 좋은 것만 나한테 보내는 거 같아. 맞다고 합니다. 그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디지털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뭐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맞지? 내가 형 요거 약간 뭐 그럴 수 있겠네. 괜찮았다. 중간 애매한 거 말고 딱딱 언어의 디지털화. 논리화. 그 이제 논리하게 이제 배중률이라고 있어요. A 아니면 B고 그 중간 값은 없어. 없다는 거예요. 예. 디지털화. 논리 세계에선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들은 이제 꿀통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이제 꿀통에 빠진 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꿀통에서 나오려게 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이어야 해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렇죠. 대중이? 유권자가 네. 노란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뭐 이제 논리학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A는 A고 A와 not A는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네. 박근혜를 45년 구형한 윤석열은 무죄라는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작가가 보낸 거예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 45년 구형했어요. 네. 자기가 그래서- 빼주고. 네 뺐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정치인들이 언어 유의만 하면서 활용하는 거지. 꿀통에서 뭐 이제 꿀만 쪽쪽 빨고 앉아 있는 거죠. 네, 나올 활용하는 이유가 거야. 없지 뭐. 네.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데. 총선 때 다 세대 교체해야죠. 네, 야, 그건 뭐- 근데 그거 굉장히 나 요거 잠깐 짧게만. 해봐요. 물갈이 해라. 굉장히 이거 시원하지 그 말 자체는. 근데 물갈이율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에. 물갈이 용이 많다고. 물갈이율. 율이 많다. 예, 그러니까 총선 딱 치르잖아. 그럼 많이 바뀌어요? 엄청 많이 바뀌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나도 모르지. 뭐 모르는- 대안을 주고 얘기를 하던지 뭔가 효능감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시원해서 많이 쓰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를 꼭 알려주고 싶었어. 그럼 있는 그대로 가야지. 지금 뽑은 사람 또 뽑으라고? 아니 뭐 그건 난 뭐 대안은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라고. A가 네. 나 B랑 다르다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뭐 조금 너무 단순화시켜서 희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아, 비트겐슈타인 영상 한 4-5개 있어요. 5분 네, 쳐라. 5분 뚝딱 쳐라. 네. 그래서 또 예전에 제가 비트겐슈타인과 성철 스님에 관한 그 논문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네. 한번 좀 봐주시면 네.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네. 결국은 다 똑같은 거. 진짜 철학자들은 뭐 먹고 살았어? 어? 신기해요. 이게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뭘로 누가? 돈을 먹고 아 사냐고. 철학자들은 경제 활동을 뭘로 했느냐? 네. 뭘로 했어요?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경제 누가 활동. 돈을 주나? 뭐 대학교에서 하면서 돈 받았겠죠. 아, 대학- 대학교에서 대학에서. 돈 받았다. 아, 비트겐슈타인도요? 비트겐슈타인은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갑부였어요. 갑부였어. 철강에- 그렇네. 거의 철강회사 소유주였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자기 돈 다 나눠주고 네. 그냥 오두막에서 혼자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치. 아이고 이 철학이 뭐냐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부럽네요. 예, 네. 그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죽고 사는 그러니까 문제고. 이런 거 생각할 시간도 예. 없으니까. 네. 그리고 아마 그 훨씬 더 이전에 이제 타고나기 자체를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그 계급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대체로 철학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생긴 거예요. 네. 노예들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